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냉전체제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냉전이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며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의 대립구도가 심화되어 만들어진 냉소적인 국제정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냉전의 구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쟁 이후 공산주의 소련은 전쟁의 타격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근처 유럽 국가들을 빠르게 공산화시켜 나갔습니다. 이에 폴란드와 헝가리가 공산화되었고, 또한 소련은 그리스와 튀르키예까지 공산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련의 빠른 동유럽 지역 공산화에 대응하고자 1947년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공산화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군사적,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며 세계 공산화를 막겠다는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며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이에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소련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1947년 기존의 코민테른을 해체하고 공산당 정보국인 코민포럼을 창설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 미국이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경제적인 프로젝트인 이른바 마셜 계획이 추진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공산화의 위기에 빠진 유럽 여러 국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소련과 공산진영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상호 원조회의, 이른바 코메콘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할 점령을 했던 독일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자유진영이 서독일 진영의 행정통합과 통화개혁을 단행하자 소련이 불만을 드러냈고, 당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이에 대해 서베를린 지역과 외부와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이른바 베를린 봉쇄 조치를 단행하며 양 진영 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가 됩니다. 자유진영은 이러한 조치에 비행기 공수로 서베를린 지역에 물자를 공급하며 대응했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결국 소련의 봉쇄 해제로 갈등은 끝이 나게 됩니다. 베를린 봉쇄로 인한 군사적 긴장감이 증폭되자 미국은 소련 및 공산진영의 혹시 모를 공격으로부터 서유럽 지역을 수호하고자 서유럽 각국과 군사 방위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 이른바 나토를 결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유진영의 나토 결성에 대해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도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군사기구를 창설하여 대응하며 냉전체제가 형성되게 됩니다. 한편 1947년부터 48년까지 이어진 베를린 봉쇄로 인해 독일은 결국 이듬해 1949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서독, 즉 독일 연방공화국과 공산주의 진영의 동독, 즉 독일 민주공화국으로 분단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냉전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던 두 진영 간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즉 국공내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공산당의 승리로 끝이 나 중국 대륙에는 현재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이동하여 정권을 존속시켜 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1950년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잘 알고 있듯이 이 전쟁은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소련,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등 많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국제전이자 2대 올로기 전쟁이었습니다. 1961년 독일, 동서로 나누어진 베를린 두 지역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건설됩니다. 동베를린 주민의 서베를린으로의 월경이 잦아지자 이를 막고자 거대한 장벽을 만들어 월경을 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었죠. 이 베를린 장벽은 독일의 분단과 그리고 냉전 체제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남북 간의 분단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베트남에서 공산진영 북베트남과 자유진영의 남베트남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미군과 우리나라 국군이 참전하며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군의 철수가 결정되고 미군이 철수한 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한 무력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소련 간의 직접적인 대립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1950년대 후반 미국 근처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1962년 그곳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며 미국을 위협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 근처인 튀르키예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며 두 국가는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냉전 가운데 일어났던 열전, 즉 직간접적인 양 진영 간의 충돌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미국이나 공산주의 소련 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제3의 길을 가고자 하는 국가들과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 종결로 인해 많은 독립국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각각 독립을 달성하는 등 여러 국가들이 독립하였습니다. 1960년은 아프리카 해라고 부를 정도로 이 해에만 무려 아프리카 17개국의 독립을 이루었고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는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 끝에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생국들이 등장을 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소련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노선을 모색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른바 제3세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게 됩니다. 이들은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반식민주의와 미국, 소련 어느 진영에도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비동맹 중립 독자 노선을 지향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제3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자면 1954년 중국, 인도 간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평화 5원칙 발표를 시작으로 이듬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는 무려 29개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여 제3세계의 형성과 이를 위한 평화 10원칙을 합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961년에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유고슬라비아, 인도, 이집트의 정상이 모여 이른바 제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하여 비동맹 국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냉전체제 형성과 이를 거부하며 등장한 제3세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차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